야당에서는 개천절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정부의 집회 방침에 대해서 재인산성이다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천절 불법 집회를 빈틈없이 차단했다며 경찰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정부의 집회 차단을 두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경찰도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철저하게 대비하여 빈틈없이 차단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 자유를 정부가 과도하게 침해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잘했다라는 쪽에 칭찬을 함으로써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봉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어떤 국민의 목소리도 차단한 일이 없습니다. 명박산성은 국민을 막은 거고요. 물리장성, 네, 물리장성. 또 뭐 일각에서 말하는 그거는 바이러스를 막은 거예요. 2차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좀 인정해주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뭐가 두려워서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했느냐라며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광화문 거리에 새로운 산성을 갖다 쌓는 모습을 보고 뭐가 정부가 국민이 두려워서 그 막대한 경찰력을 동원하고 포스를 동원해가지고 도시 한복판에 갖다가 무슨 요새화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경찰을 앞세워서 이렇게 철통 같은 산성을 쌓는 것입니까? 국민이 그렇게 무섭고 겁먹은 것입니까? 부디 한글날에는 문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본인의 생각을 밝혀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도 철저히 막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글날 광화문도 봉쇄. 어제 개천절 집회 추진 보수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 광화문 광장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집회 측은 광화문 차벽은 코미디다. 한글날 집회 금지한다면 또 행정법원 가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 경찰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차벽 설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글날 집회도 필요하다면 차벽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기자. 사실은 불신 검문도 경찰이 감행을 했어요. 차벽을 차단해서 법이 허용하는 1인 시위도 막았고,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시위도 막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들었던 것처럼 무엇이 두려워서 산성을 쌓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사람을 막은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막은 거다라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 경찰을 칭찬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대통령의 경찰을 치하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한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 경찰의 차벽을 설치해서 광화문 광장을 이제 봉쇄하고, 그 다음에 차량 시위를 이제 9인 이하만 허락했죠, 법원에서. 그래서 9인 이하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집회들을 다 불허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방침에 따른 거고, 사실 개천절 집회 바로 직전에 이낙연 대표가 경찰을 찾아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또 한 번 주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권의 주문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논란은 이제 이거 같습니다. 분명히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따라서 최소화만 하라는 게 헌법 정신인 거죠. 그런데 사실 과연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할 차벽이 과연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었느냐, 아니면 가장 손쉬운 첫 수단이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의 제한이 아니라 결국은 최대한의 제한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모든 언론이 사실 경향 한겨레까지도 다 과잉 대응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반되는 굉장히 과잉 대응이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결국은 그러니까 들어야 할 얘기를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야당 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고승덕 변호사님, 네. 한글날에도 또 이와 같은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경찰의 조치가 2011년 헌재 차벽 설치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거스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당시 헌재가 판결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급박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중대한 위험만 있으면은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생각하지만,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미국 헌법재판소에서 확립된 원칙인데요. 그 급박하고 명백한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사전 검열이라든가 그 사전적인 봉쇄 조치를 못하게 하는 중대한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자, 광화문 집회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만약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면적인 집회를 했다고 하게 되면 당장에 옮기 때문에 이건 급박하고 명백한, 의학적으로 보면 당장 전임이 되는 거,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것처럼 차량 집회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이 옮는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지도 않고 또 급박하지도 않거든요.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재 기준에 의해서 보게 되면 차량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방역 차원에서는 급박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만 아마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대가 시내를 점거하게 되면 이건 통행이 전면적으로 봉쇄되는 공중에 큰 위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천 대가 하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 법원에서 부분적으로 허가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 게 9인 이하의 어떤 사람들이 각각 차에 한 사람씩 타고 구호를 외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이건 시위도 아니죠. 그런 범위 조건에서는 허가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너무나 좀 엄격한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차량에 한 명씩 타고서 광화문 광장에 어느 정도 점거하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급박하고 명백한 방역 위험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험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